네, 이 시각 외신 헤드라인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글로벌 이슈 주민 시간이죠. 오늘은 이정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브렉시트 전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외신보다는 사실상 조금 더 자세히 좀 들려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 뭐 그야말로 후폭풍이 지금 거세죠. 뭐 어떤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지 또 이 브렉시트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영국인들의 내부적인 시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제 브렉시트가 일어났는 건 일어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좀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좀 주제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좀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영국인들이 브렉시트를 바라보는 어떤 의견이랄까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브렉시트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EU가 도대체 어떤 기구냐, EU가 뭐 하는 거냐에 대해서 구글링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네. 이게 뭐 전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실제로 볼 때 영국인들이 브렉시트를 결정할 때 이 브렉시트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영국인들이 아마 이게 포퓰리즘에 동반해서 어떤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좀 현혹돼서 좀 찬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하고 기존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브렉시트를 많이 기득권 세력에서 좀 소외된 세력들 아무래도 이제 저임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찬성을 한 건데 지금 현재 영국의 분위기는 지금 이 상태로서는 조금 실수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 목소리는 아까 언제 한번 보니까 다시 브렉시트에 대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온라인으로 찬성한 사람들이 350만을 넘어섰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벌써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시 한번 포퓰리즘과 지금 현재 영국에 실제로 브렉시트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싸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뭐 재투표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조금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상 이 영국인이 EU를 탈퇴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다, 혹은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 뭐 객관적인 사실인 것으로 네네. 이제 알려져 있는데 굳이 왜 EU를 탈퇴하는 것을 선택을 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의 정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숫자상으로 보면은 물론 당연하게 영국이 EU 안에 있는 것이 영국 사람들한테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만은 실제로 볼 때 이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EU에서 분담금으로는 두 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 나라긴 하지만은 실제로 영국이 EU의 모든 의사결정에서 굉장히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정되고 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협상을 해서 다시 얻어내는 그런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영국의 영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논할 필요는 없지만은 분담금 내는 거에 해당하는 만큼의 목소리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분담금 대비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브렉시트가 일어나면은 손해가 있겠지만 그 정도 손해는 감수할 수 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굳이 뭐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민자들을 타겟으로 했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요. 이민자에 대한 사실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까지 영국에 들어온 총 이민자 숫자가 33만 명인데 EU 전체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네. 그 이유로는 영국이 아무래도 이제 영어를 사용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EU 나라 국가 같은 경우는 언어가 불어라든가 독일어라든가 포르투갈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게 영어이기 때문에 이 실제로 이제 합법적인 이민, 불법적인 이민 다 합쳐서 실제로 불법적인 이민이 더 많죠. 33만이 들어오면서 영국인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좀 저임금의 일을 많이 일자리를 뺏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저임금의 그 임금 수준을 많이 내린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민자는 되게 많이 받았고
거기에 대한 EU에서 어떤 혜택은 못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민자에 대한 문제가 이 브렉시트의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작용했다는 말은 어느 정도 좀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까 또 분담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EU의 분담금 절반으로 영국 내 모든 학교 예산에 충당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네네. 네. 아까 자막으로는 나간 것 같습니다만 이 분담금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보면은 한 130억 파운드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영국에서 과학에 투자하는 그 예산이 한 4배 정도 되고요. 네. 영국 전체 학교 예산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와 교육인데요. 네. 복지 같은 경우는 영국은 영국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영국 국가 의료 혜택이죠. 네.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불법 이민자건 합법 이민자건 간에 영국에서 어떤 아프거나 하면은 무조건 다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이런 영국의 그 의료보험 체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 혜택을 가져가게 되면은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영국 사람들이 많이 못 받는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이라든가 이런 무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투자, 과학의 투자, 그리고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첨단 과학에 대한 투자할 돈이 EU 분담금으로 가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일자리를 줄이는 데 굉장히 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실제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영국 자체 내에서 소비하게 되면은 영국의 GDP의 0.5%까지 올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또 이번 이제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여파로 뭐 스코틀랜드라든지 북아일랜드가 분리 독립을 하겠다고 네네네.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뭐 순차적으로 다 뭐 체코까지 EU 네네. 탈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여러분과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연차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나라들이 영국을 따라서 EU를 탈퇴한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영국은 세계 5위의 경제 규모고 영국은 현재까지도 EU에서 어떤 혜택을 크게 받지 않고 영국 자체적인 경제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경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체코라든가 그리고 핀란드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EU에서 주고 있는 그런 혜택을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이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이런 나라의 인구가 적은 나라의 그 젊은 사람들은 만약에 EU에서 탈퇴하게 되고 일자리 기회가 그 나라에서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불만이 많고 실제로 그 나라 경제 자체가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감정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물어볼 때 우리도 EU를 탈퇴하고 싶다는 의견이 65%, 69% 나오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 스코틀랜드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영국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일랜드가 굉장히 특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EU의 모든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 중에서도 아일랜드 패스포트, 아일랜드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분리 독립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아일랜드가 아일랜드에 어떤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치면 좋지 않겠느냐. 아일랜드가 일단 거부한 상태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재정적인 독립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실제로 영국 연방에 빠져나갔을 때는 EU에 들어가서 얻는 혜택보다는 잃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뭐 절차들이 있는지 네네.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우선 그 절차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도 우리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데이빗 캐멜런 총리가 국민들의 투표로 브렉시트를 하자고 영국에 이제 의견이 모아졌죠. 그럼 그 의견을 가지고 영국 유럽 의회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은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해진 날이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 브렉시트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야 된다는 이런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EU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내자고 독촉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조금 느긋하게 데이빗 캐멜런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브렉시트 하는 날 그랬죠. 그래서 자기는 이 탈퇴하는 어떤 그 공식적인 선언이라든가 어떤 문서를 EU에 보내는 건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언제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우선 영국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면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버밍엄에서 네. 지금 현재 보수당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새로운 총리가 선택될 것 같고 그 새로운 총리가 업무 파악을 해서 유럽 의회하고 다시 브렉시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고 협상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리 빨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월 달이 돼야지 가능할 것 같고 설사 10월 달에 시작된다 하더라도 2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2년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간입니다. 네. 만약에 2년 내에 협상이 안 되면은 자동으로 탈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2년 안에 협상이 되는 그 조건 중에서 두 가지 아주 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EU 의회가 영국하고 협상을 해서 어떤 조건에서 탈퇴하는 조건에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하면은 유럽 의회라는 건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럽 의회가 한 조건을 가지고 27개 나라의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이 의회라는 것이 뭐 굉장히 승인이 굉장히 어렵죠. 반대당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27개 나라 중에서 20개 나라가 동의를 해줘야 되고 20개 나라 중에서 동의한 나라의 전체 인구 숫자가 EU 전체의 65%를 확보해야지 EU 의회가 승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좀 더 길게 이 협상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2년이라는 거는 데드라인이긴 합니다만은 상호 합의하에 연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들이 2년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길어질 네네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 브렉시트가 이제 국민투표로는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는데 실제로 이제 브렉시트가 발생이 되지 않으려면은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데드라인은 10월 달입니다. 새로운 총리가 들어섰는데 지금 현재는 보수당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보수당 내에서 새로운 총리를 뽑는 거죠. 네. 영국의 대선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입니다. 그래서 보수당 내에서 어떤 새로운 총리가 나오는데 지금 그 10월 달 가기 전까지 영국 전체의 의견이 여론이 우리가 좀 실수한 것 같고 브렉시트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에는 이 새로운 총리가 아직 공식적으로 EU에다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새로운 총리가 공식적인 통보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무조건 탈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정호 글로벌 이슈 주민의 이정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